5월입니다. 누군가에겐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누군가에겐 가족끼리 더욱더 돈독해지는 기회로 다가오는 달이 바로 5월이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먼저 보낸 가족을 그리워하는 순간이자 1년 중 가장 보기 싫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이정국 감독의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입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들었던 솔직한 감상을 이야기해드리자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있게 본 영화입니다. 묵직한 한방이 있었던 영화였어요. 다만 주변에 추천하기에는 어려운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영화가 아닌 다큐의 느낌이 강합니다. 배우들 또한 몇몇 주연 배우를 제외하면 실제 배우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배우로 등장합니다. 여타 상업영화 혹은 기존의 독립영화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의 연기와 몰입감은 기대하기 어렵고, 영화의 스토리 또한 대중들의 눈을 끌 요소가 부족합니다. 영화는 매우 건조하고 냉랭하고 거칩니다. 평소 이런 류의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관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영화는 5.18의 가해자 입장에서 5.18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5.18 영화들이 피해자 혹은 5.18의 목격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해자 입장의 서술 방식은 충분히 매력있는 포인트이며, 다소 거칠고 건조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스토리 속 숨겨진 묵직한 주제를 발견하는 재미도 참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큰 관심이 있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보지 않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본 리뷰는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와 결말 해석에 중심을 두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줄거리 소개를 넘겨주시길 바라며, 보실 분들은 영상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때 일은 역사가 다 평가해 줄 거야. 왜 이렇게 5.18에 관심이 많으세요? 태연아, 네가 네 집 과제 늦었지만 지금 하고 있다. 영화 이야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공 오채근은 현재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하지만 과거 1980년 5월 광주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공수부대 소대장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무등산 인근에서 한 고등학생을 죽였으며, 부하들을 시켜 고등학생의 시신을 무등산 어딘가에 유기했던 적이 있죠. 오채근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인물입니다. 5.18을 진압한 후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고 기념 라이터도 받았지만,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가해자인 자신을 아무도 잡아가지 않음에 큰 죄책감과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사는 사람이죠. 하지만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과 오채근의 관계는 매우 각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오채근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한 일을 알게 되자 아버지를 등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미국에서 돌아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오채근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 그의 아들은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세상에 미리 밝혔다면 아들이 죽었을 리가 없다. 이 모든 건 나의 잘못이자 1980년 그날 광주 시민을 탄압했던 우리들의 잘못이다. 오채근은 아들의 죽음 이후 결심을 했습니다. 1980년 5월 자신이 죽이고 유기한 피해자를 찾아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반성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처단하자. 이 소나무 맞지? 여기서 어디로 갔어? 솔직히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넌 양심도 없냐? 사람을 죽여놓고! 이날 이후 오채근은 무등산에 올라 1980년 5월 자신이 죽인 피해자의 유해를 찾아다니는 한편, 5.18 당시 자신에게 발포 및 진압명령을 내린 군 책임자 중 한 사람 박기준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그 박 회장이란 사람 잘 알아요? 투스타 출신. 가깝게서 나오시나? 야, 이거 완전히 킬러들 다 모이는구만. 시간은 흘러 오채근은 무등산 자락에서 자신이 죽인 피해자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오채근은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역사학 전공자 출신 기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영상엔 먼저 간 아들에 대한 사과와 자신이 죽인 피해자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 대한 사죄를 마무리 짓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채근은 1980년 당시 공수부대 책임자인 박기준과 그와 함께 잘못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죽이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게 다 각하 망신 주려고 하는 기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때 일은 역사가 다 평가해 줄 거야. 왜 이렇게 5.18에 관심이 많으세요? 태연아, 네가 네 집 과제 늦었지.
늦었지만 지금 하고 있다. 영화를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1980년 5.18의 가해자 오채근이 또 다른 가해자들을 처단하는 게 맞는 일인가? 가해자가 무슨 자격으로 같은 가해자를 처단하는가? 피해자의 사과받을 권리를 가해자 오채근은 무슨 권한으로 빼앗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채근이 가해자들을 처단하게 되는 시발점은 아들의 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오채근은 끝까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인물이죠. 그간 그래왔듯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 않았을 인물입니다. 영화의 제목이 아들의 이름으로인 이유도 영화의 결말 5.18 가해자들에 대한 오채근의 복수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뜬 아들의 이름으로 거행한다는 오채근의 대사 때문입니다. 정말 의아한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웃긴데 가해자의 진심 어린 죄책감이 아니라 아들의 사망을 이유로 아들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 당사자가 직접 뉘우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5.18이 아닐까. 그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진실의 잣대를 들이밀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사건이 바로 5.18이 아닐까. 가해자들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에 다소 웃기지만 사과해야 할 가해자 오채근이 또 다른 가해자를 처리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사건. 세상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지만 피해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역설적인 사건이 5.18이 아닐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가 결말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분명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힘든 사건. 피해자 그 자체로 증거지만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힘과 권력이 더 세다면 피해자는 철저히 무시당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 표면적으로 본다면 다소 어이없고 이해가 안 되는 영화의 결말은 영화와 같은 해결책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우리의 현실을 비꼬는 의도일 겁니다. 우리 현실에 5.18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사건이 있을 겁니다. 가해자의 뉘우침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우리 세대 안에 일어나기 힘든 일. 영화 속 한 인물의 대사처럼 지나간 잘못은 그저 역사적 평가로 남겨두고 우린 다 잊고 행복하게 살면 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때 일은 역사가 다 평가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파렴치한이 있기에 역사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 뒤에 숨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위에 있기에 세상은 요지경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가해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정상적인 상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기억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든 영화였고 영화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주제 하나만큼은 참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영화관에서 꼭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이 슬픕니다. VOD로 나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